자, 인요한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인요한은 이준석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득해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도 우리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서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인요한이라는 전라도 촌놈이 여기 왔는데 만나서 말이야 우리 형 동생 해도 되고 내가 엄청 존중해요. 굉장히 그분이 당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리라고 나는 믿어요. 애착이 있으니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네. 동생. 이거 어쩐 일인가? 나이는 내가 형인데 정치는 당신이 선배 아니요. 스승 아니요. 나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떻습니까? 성치훈 부의장님, 인요한 위원장은 나이는 내가 이준석보다 한참 많지만 정치는 이준석이 나의 선배님 아닙니까? 스승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뭐 러브콜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손을 잡을 것을 손을 내밀고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잡을까요? 뿌리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뿌리친 것이고요. 이미 끝났어요? 예, 이미 특강에서 이 영어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모두가 평가하고 있는 모욕을 준 것은 그러니까 화해라는 것은 원래 양쪽이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손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네. 지금 손을 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부를 또 당한 것이고 근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님께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님 전 매우 인품도 좋고 품격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좋은 분도 결국 못 참고 한마디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참으면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예. 아까 그 강의장에서 빠져나오는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 빠져나올 때도 좀 억누르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얘기하겠다라고 참고 계셨습니다. 근데 라디오나 그 참고 나서 정제된 언어로서 말씀하신 거지 부산에 환자가 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유권자들이나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제3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치권 전체가 사실 하나의 큰 병원처럼 보이거든요. 예. 모두가 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선을 넘는 환자라는 발언을 해서 누가 봐도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잘못했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좀 참지 못하고 부산에 있는 건 환자가 있는 건 부산이다라고 좀 밥받아 치심으로써 예. 오히려 좀 봤을 때 이 내분 싸움이 좀 집안 싸움이 좀 심해지고 있구나라고 제3자들이 볼 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근데 결국 이 두 분들이 이러고 있는 거는 명분 쌓기 하는 걸로 봅니다. 명분 쌓기다. 예, 결국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창당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네. 그 순간이 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 전통적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나 아니면 중도층 지지자들 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서로 지금 차차 하나씩 명분을 쌓으면서 그 당시까지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보지 않았느냐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한 지금 행보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게 쫙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준석 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이준석이라는 인물로부터 문정박대를 당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장해찬 최고나 조 의원님께서는 저거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례한 거죠. 이런 거고 약간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이나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그래 약간 이준석이 무례한 측면도 있는데 또 일견으로는 이준석의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돼.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가 있는 것이죠. 장해찬 최고 좀 어떻게 좀 부연 설명을 이어가시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예뻐 보여요? 보수 분열의 선두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응원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그런데 뭐 이 전 대표나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개인의 이름을 지우고 그냥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현재의 당직이나 지위 고하, 나이 같은 걸 빼놓고요. 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러 부산이나 뭐 기차 타고 몇 시간 걸리는 거리까지 간 겁니다. 네. 민주당 예로 들면 뭐 광주까지 간 거예요. 네. 그런데 면전에서 그 사람의 국적을 운운하면서 한국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굳이 쓰고 네. 우리와 다르다고 선을 딱 긋고 네. 그리고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누군가 벌였을 때 좋은 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이든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도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네. 어느 정도 알려지고 이 언론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국민들의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이 이토록 구애의 손길을 보낼 때
그걸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인요한 위원장과 비공개 만나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 대화를 나눈 걸 보고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좀 평가하게 됐거든요. 그 뒤로도 계속 정부에 대해서 날선 비판의 언어를 쏟아내지만 이분이 그래도 사람을 안 만나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인데 만남과 대화 자체에 왜 이런저런 전제 조건이 다 붙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